그러면 이제 저희가 간접 참조 연산자로 이제 포인터에 역참조하기 이거는 뭐 다 아까 해봤죠. 그래서 자 넘버라는 요 인티저형 변수도 변수에 10을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p라는 변수는 넘버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 왼쪽처럼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이제 p가 가리키고 있는 여기 넘버는 지금 104번지를 가지고 할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p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은 104번지가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이걸 통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있는 자, 요 화살표 있죠? 요 화살표는 말 그대로 104번지가 들어있으니까 p가 넘버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별 p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간접 참조 연산자인데 별 p는 말 그대로 104번지에 들어가서 104번지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 10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알아서 이제 p가 가리키는 주소의 값 10이 출력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넘버. 자, 여기에 이제 넘버에 지금 2030이라고 이렇게, 지금 아까는 넘버에 몇이 들어가 있어요? 넘버에 10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참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자체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10이 들어가 있는데 요 안에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2030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별피는 이 P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P가 가지고 있는 주소에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2030으로 바꿔 이런 뜻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값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값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간접 참조 연산자로 얘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2030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인티저 i에다가 저희가 10을 넣어놨어요. 그쵸? 프린트 f를 이용해서 %d 해갖고 i를 찍었어요. 이렇게 i. 그럼 당연히 여기는 1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i에다가 제가 2030 넣어놨어요. 그러면 얘는 다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2030 바뀌는 거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참조만 하는 게 아니라 값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자 EX05.C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104번지 저 그림에서 그린 그대로 이제 주소가 104번지다라고 가짜로 이제 편하게 하는 거고요. 실제 104번지가 들어있겠습니까? 당연히 예, 16진수 형태로 주소가 들어가 있죠. 0x 16진수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0000 0000 이렇게 4바이트니까 아까 우리가 4바이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FF 이렇게 여기가 맨 끝이에요. 예. 이 주소를 다 쓰는 게 아니라 16진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요게 무슨 변수예요?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는 어디에 저장되는 거예요?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저장되죠. 그럼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쓰는 주소가 분명히 있을 거죠. 그 주소가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의상 그렇게 한 거고 여러분들이 찍어보시면 0000 이렇게 4바이트 16진수는 말 그대로 두 개가 한 바이트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한 바이트니까 총 몇 개가 나와요?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 중에서 이제 그 주소가 알아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그림처럼 오른쪽에 소스를 보면 인티저 넘버에 10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자, P라는 포인터 변수에 넘버의 주소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P를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간편하게 104번지야 이렇게 하지만 실제 이제 주소가 16진수 형태로 찍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찍으려고 해요. 간접 참조 연산자로 찍으면 12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접 참조 연산자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10을 2030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바뀐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연산자로 포인터 역참조하기에 대한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소스는 ex05.c 열어주시고요. 자, 파일명은 ex05.c고요. 자, 얘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요. 간접 참조 연산자로 포인터를 우리가 이용해서 역참조하기 이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include 자, stdio.h 헤더 파일 선언해 주시고요. 자, 인티저 메인 함수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 return 0.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넘버라는 변수에 10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변수에 들어있는 저 값을 포인터 변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 포인터 변수 P에다가 넘버의 주소를 담았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저 그림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요? 여기 있는 이 그림처럼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 이 상태에서 자, P를 이용해서 저희가 주소를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래서 자, P에 들어있는 값이 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찍어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006FFA24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이 주소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할 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번 또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또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그냥 요 ASLR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할 거고요. 내일은 이제 저희가 ASLR을 좀 끄고 저희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주소 그냥 0x104번지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간접 참조 연산자로 저희가 이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t를 이용해서 자 저쪽에 들어있는 값을 찍으려고 해요. 그러면 별P라고 합니다. 그러면 P에 들어있는 변수의 그 주소 값을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출력이 될까요? 12 출력이 되겠죠.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2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저희가 값을 바꿔볼 거예요. 자, P에 있는 주소 거기다가 2030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에 이걸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P라는 애는 2030번의 주소가 있기는 하지만 이 주소에 접근할 수 없으면은요, 얘가 프로그램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갈 때 이 프로세스가 죽어요. 왜 그러냐면 접근할 수 없는 주소로 접근하게 되면 이 OS가 어떻게 해요? 그 프로세스를 죽인다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또 해보셔야 돼요. 뭐 안 죽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자, 여기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럴 때 요거는 뭐 크게 상관없네요. 안 그러면은 이상한 주소로 가면 여기에 창이 하나 떠가지고 뭐 에러 창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자, 별 P를 이용해서 걔의 주소를 그대로 주소에 들어있는
값을 따라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10을 2030으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이제 저희는 2030번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 하셨으면 저희가 이제 여기 소스까지 다 했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널 포인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널 포인터. 자, 널 포인터라는 거는 자, 포인터 변수에 널이 할당되면 이 해당 포인터 변수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말 그대로 이 널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널이라는 애는 이제 이 디파인으로 저희가 이제 처리한 건데요. 이 상수 0 있죠, 0. 0이라는 애를 그대로 보이드 포인터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준 겁니다. 말 그대로 얘는 0이에요,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인터 변수에 널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 걸 의미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여기 또 보이드 포인터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 자, 우리가 보이드 포인터는 전천후 포인터예요. 자, 보이드 포인터라는 거는 타입이 없는 포인터로 어떤 자료형의 타입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전천후 포인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얘가 이렇게 널이라는 애가 얘는 캐릭터 포인터야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럼 제가 소스에서 자, 인티저 포인터 p에다가 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얘는 캐릭터 포인터인데 얘는 인티저잖아. 서로 자료형이 안 맞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인티저로 이렇게 바꿨어요. 자, 그러면 가능하겠죠? 이게.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캐릭터 포인터 자, PC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널 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건데요? 이건 캐릭터인데 얘는 안 맞죠? 그럼 여기다가 또 써줘요? 그러면 안 되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티저도 가질 수 있고 캐릭터도 가질 수 있는 이거를 우리가 다 하려면 여기 보이드 포인터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요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가능하다.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가 예를 들어서 P라는 애가 이렇게 메모리에 있으면 얘는 여기에 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무 곳이나 가리키지 않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P에다가 우리가 널이라는 거는 16진수로 0x00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개가 16진수 형태는 하나의 한 바이트를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00, 그죠? 그래서 포인터 변수에 널을 할당하면 어떤 주소도 가리키지 않는 걸 의미하고 따라서 이제 포인터 변수에 널 값을 할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용한다.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용한다고 그랬죠? 포인터 변수에 널 집어넣는 건. 자, 널 포인터라고 얘기합니다. 널 포인터. 그냥 우리가 널 이렇게 쓰지만 읽을 때는 포인터 변수에 널이라는 걸 집어넣는 거는 그냥 널을 포인터 변수에 이렇게 P에다가 넣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름을 널 포인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널 포인터로 초기화된 변수와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는 완전히 다르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널 포인터로 우리가 초기화해 주는 게 사실 일반적이고요. 요즘은.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코드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뭐 꼭 얘를 포인터 변수를 선언할 때 이거 널을 꼭 집어넣으면 꼭 안 집어넣으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하면 사실 가능합니다. 어차피 저 P에다가 어떤 변수의 값이 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변수의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더 사용할 때 이렇게 널 포인터를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안 써놨는데 우리가 함수에서 리턴을 할 때 그 함수의 리턴 값이 만약에 포인터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성공 그 함수가 뭔가를 실행했는데 성공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패를 할 때는 뭘 리턴을 하느냐? 널을 리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의 프로토타입 원형을 보시면 캐릭터 포인터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 이런 함수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제가 요 테스트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P에다가 이렇게 널 일단 놓고 요 P에다가 여기다가 테스트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뭐 인자를 이렇게 썼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 테스트가 내부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성공일 때는 어떤 값을 주소를 리턴해주고 실패할 때는 어떤 주소를 리턴해주고 이렇게 하겠죠. 그때 실패를 할 때 뭘 리턴하느냐? 널을 리턴하는 거예요. 널. 그래서 널 포인터.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요 지금 그 함수의 원형이 자 포인터가 리턴이 되면 실패할 때 주로 널 포인터가 리턴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또한 포인터 변수에는 0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정수값들은 사용할 수가 없다 돼 있죠. 정확히 얘기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P가 어떤 값을 갖고 있대요. 어떤 값이요?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대요. 그러면 1이라는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메모리를 참조할 수 없는 주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넣으면 안 돼요. 0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널 가능하고 주로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사실은 좋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불가능하므로 경고가 발생을 하지만 형변환을 사용하면 가능하다 해갖고 여기다가 뭐 캐릭터 포인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소스 작성하면서 한번 이거 들어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포인터에 이제 논리식 표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자 포인터는 이 논리식 표현의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P 연산자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포인터 변수가 있고요. 그 안에 주소가 들어있고 그 안에 따라가 보면 어떤 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여기 지금 제가 여기 그림을 그려놨는데 잠깐만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밑에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만약에 얘가 어떤 값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예. 자, 주소를 갖고 있어요. 얘가 100번지래요. 그리고 여기에 인티저형으로 이렇게 값을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값이 나중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끝에 뭐 널이 있다, 0이 있다. 그러면은 요걸 이용해서 자, P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P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은 얘예요. 그렇죠?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if문에서 저희가 아니면 while문에서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P가 가리키고 있는 P에 들어가 있는 주소 있죠? 예, 그 주소가 값이 널 포인터가 아닌 경우엔 실행문 1을 실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P가 가리키는 주소값이 널 포인터인 경우에는 실행문 2를 실행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저희가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간접 참조 연산자로 이 포인터 변수의 값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 if 별 P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P가 가리키는 값이 널 문자가 아닌 경우에 어떤 값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실행문 1을 실행해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실행문 2를 실행해라 이런 뜻입니다. P가 가리키는 값이 널 문자인 경우에는 실행문 2를 실행한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의 어떤 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직접 논리식의 어떤 표현으로 단독으로 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예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그래서 어떤 파일을 열 때 있잖아요. 파일을 열 때 그 파일이 정확하게 열렸는지를 이제 보는 건데, 자, 보시면 ex06.txt라고 하는 파일이
파일 네임이라는 요 디파인으로 상수 처리됐어요. 그러면 이 파일 네임이라는 이름을 이제 이 밑에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이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는데 그 구조체 포인터 fp 파일 포인터를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하고요. fp에다가 fopen을 그대로 넣습니다. 예, 그 함수로 호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요 fopen을 바로 쓰면 또 에러가 나기 때문에 예, 경고 아까 우리 노 워닝지라고 쓴 거 있죠? 그거를 이제 위에다가 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파일을 얘가 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파일 저희가 만들어 준 적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얘가 파일을 열면 연다는 것은 성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파일이 만약에 얘가 있다. 이게 이 파일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fp에 어떤 값이 들어있냐면 얘한테 연결할 수 있는 뭔가의 연결값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없어요, 얘가 파일이.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널. 그래서 fp가 직접 단독으로 쓰는 거죠. 야, 그 값이 널이야? 그러면 못 열었어 이런 뜻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fopen의 이 함수를 보시면 얘는 포인터를 리턴하게 돼 있어요. 파일 포인터. 여러분들 얘 리턴 값이 당연히 이거 아니겠습니까? 파일의 포인터 이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fp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열었냐? 못 열었냐? 열었으면 어떤 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열지 못했으면 뭐가 들어가요? 널이 들어가 있겠다. 그러니까 널 포인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파일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return 1 함수에서 리턴문을 만나면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죠. 프로세스가 종료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열었으면 이 널과 같지 않으면 어떤 값이 들어가 있으면 이 품은 바깥으로 빠지겠죠. 그러면 이 파일이 존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클로즈로 닫아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거를 그대로 파일이 없는 상태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을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고 저희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EX06으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파일명은 자, ex06.c. 자, 프로그램 설명은요. 자, 포인터의 논리식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샵 include 자, stdio.h 자, 이렇게 주시고 자, 요 위에 아까 워닝즈 이거 저희가 써줘야죠. 네. 잠깐만요. 아까 여기가 카피했던 게 자, 요거를 그대로 하나 써주셔야 됩니다. 자, fopen 언더바 s는 저희가 지난번에 사용해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냥 fopen으로 그대로 갈게요. 자, 인티저 메인. 자, 리턴 0. 자, 여기다가 이제 define 처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define. 자, 파일 네임은 자, ex06.txt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일 포인터 fp를 하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fp에다가 이제 fopen이라고 쓰고 파일 네임. 자,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돼 있죠. 함수의 원형이. 그래서 파일 네임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모드를 써줘요. 여기도 보면은 다 포인터죠. 포인터. 여기서 포인터에서 이제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콘스탄트라고 붙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값을 변경하지 않을 때 쓰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 R이라는 애가 이게 하나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썼어요? 여기에 큰 따옴표를 적었죠. 그러면 얘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되냐면 R 그다음에 널 포인터가 이렇게 2바이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소가 뭐 2000번지다. 그러면은 여기에 얘는 2000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지수 2000번지.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포인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대로 저 FP에 열었는지 못 열었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자, FP의 값이 널과 같으면 사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 if문에 0은 거짓이죠. 그죠? 여기에 단독으로 0 이렇게 쓰면 거짓이잖아요. 결국에는 얘가 널을 이렇게 쓰면 이건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FP를 써도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얘를 널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쓴 것 뿐이에요. 그냥 FP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가 못 열었으면 여기가 이제 파일을 열지 못했으면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와서 printf 자, %s 파일이 존재하지 않음 자,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일 네임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종료하는 거죠. 자, 종료할 때는 뭐 저 리턴 값은 어떤 걸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냥 실패면 0이 아닌 값, 그 다음에 성공이면 0 이렇게 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은 뭐예요? 이쪽으로 왔다는 거는 자, 파일을 열면 FP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파일을 열었으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파일을 열었다면 자, 이후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printf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파일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만 체크해 주시고 실제 이제 파일을 열어가지고 뭐 파일에 대한 어떤 애들을 계속 뭐 읽는다든지 읽어서 뭐 어떤 변수에 넣고 화면에 찍는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열었으면 자 클로즈로 저희가 닫아주죠. 그래서 f 클로즈 그 다음에 fp 이렇게. 자, 요때도 FP를 이렇게 주는 거는 여기에 살짝 올려놔 보시면 여기에 뭐로 돼 있어요? 여기에 파일 포인터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주소가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FP는 뭘 갖고 있느냐? 파일에 연결되어 있는 자, 얘가 ex06.txt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연결하는 뭔가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 자체가 포인터 변수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그럼 얘가 알아서 그걸 나중에 닫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저희가 이제 지금 요거를 해보시면 얘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처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저희가 이제 이거를 파일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스 파일에 가셔가지고요. 잠깐만요. 여기, 자, 데이 공구로 여러분들이 똑같이, 자, 요거를 프로젝트를 만드셨으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있는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자, 요거를 그냥 그대로 열어주시면 돼요. 자, 열고 나서, 자, 이 상태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자, ex06.txt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 파일을 다시 실행하면 얘가 파일이 있으니까 이 안쪽으로 안 들어오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파일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식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할 때 널 이렇게 주셔도 되는 거예요. 예.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F5번 눌러서 저희가 이제 실행을 일단 해놔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F11번을 눌러서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FP에 지금 요 값이 들어가 있대요. 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파일이 있을 때니까 파일이 있을 때는 어떤 주소가 들어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료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여기 가셔가지고 저 ex06점 텍스트 있죠? 이걸 지우세요. 이렇게 지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 디버깅을 통해서 다시 한번 F5번 눌러서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F11번 눌러서 다음으로 진행을 딱 해보시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네. 0x 00000000 예, 8개 널 이걸 널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널이 있구나. 예. 그러면 결국에는 말 그대로 FP에 들어있는 값이 널이야. 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셨죠?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함수의 어떤 함수들이나 얘네들이 이제 포인터를 리턴하는 함수면 그 포인터 리턴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성공을 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건 만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맞춰갖고 작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데 대부분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따지는데 그때 포인터는 실패면 대부분이 다 널 포인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자, 요거. 자, 요게 이제 아까 요 두 번째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거는 이거죠. 포인터 변수의 주소를 체크하는 경우에 주소값이 널 포인터가 아닌 경우에는 성공이니까 뭔가 이쪽에서 실행하는 거고 실패면 얘는 널 포인터이기 때문에 2번을 실행하는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접 참조 연산자로 저희가 얘네들을 할 수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잠깐만 보실래요? 자, 요게 실행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자, 얘가 말 그대로 hello.c라는 애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널이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이 카운터에 0을 주고 자, P라는 변수가 여기에 지금 요 시작 주소 요거 있죠? H로 시작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1번지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P라는 변수에 1번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별P 이렇게 그러면 별P라는 건 뭐예요? 1번지에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값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거. 그죠? 요 값이 자 아스키 형태 지금 보시면 이 아스키 코드로 봐야 되는데 아스키 코드는 말 그대로 이제 여기 요 널 문자죠. 널 문자. 아스키 코드 널 문자는 여러분들 보시면 NUL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NUL. 그래서 이 널 문자가 만약에 아니면 H죠. 그럼 H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있겠죠. 그러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려와서 이쪽을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카운터를 하나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여기서 P를 하나 증가하는데 당연히 이제 이 얘기는 요 다음에 2는 몇 번지예요? 2번지죠. 그 다음에 L은 3번지죠. 그러니까 이 P가 그 다음 주소인 2번지로 이렇게 또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터가 계속 어떻게 해요? 옆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카운터를 계속 하나씩 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처음에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10까지 카운터가 갔어요. 마지막에 널 문자에 딱 갔더니 널 문자야.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갖다가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카운터는 10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스트링 문자열의 길이는 10개예요 라는 뜻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포인터에 얘를 이용해서 그 문자의 개수를 세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관계상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면서 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얘를 갖다가 디버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자, 제가 요거 한번 같이 해보면 자, 여기서 일단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10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거를 디버깅 하실 때 자, 여기쯤에다가 while 쪽에다가 이 브레이크 포인트 하나 걸고 F5번 눌러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분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가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이 값을 잘 보세요. 이 값 밑에 이 값이 지금 H에 해당하는 값이 72죠. 예. 그쵸? 예. 자, 그러면 여기서 F11번을 눌러서 가면 70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얘는 참이죠. 자, 우리가 C 언어에서 0은 거짓이고요. 0이 아닌 모든 값은 다 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72는 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옵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켰어요. 카운터는 1이 됐어요. 다시 올라갔어요. 그 다음을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P가 한 칸 앞으로 증가했죠. 자, 내일 이제 포인터를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를 배울 건데, 자,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속 하나씩 가면서 증가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 값이 계속 있죠. 자, 공백, 자, 그 다음에 C에 해당하는 67이 있기 때문에 참이니까 내려와서 카운터 증가하고 한 칸 다시 이동. 그 다음에 느낌표가 33이죠. 자, 값이 있으니까 이동, 또 이동. 자, 그 다음에 이동. 자,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마지막이 뭐예요? 0이죠. 그쵸?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이 스트링이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자, 여기 잘 보시면 얘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문자열의 마지막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널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다는 얘기는 이 널문자는 우리가 아스키 코드 값으로 0이에요, 0.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끝까지 갔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카운트도 다 10으로 이렇게 돼 있고 끝까지 갔으니까 결국에는 while의 0이니까 얘는 어때요? 거짓이죠.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